어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주호 전 정강위 위원, 요즘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입장하자 박주호 열사가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홍 감독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는데 박 전 위원과 눈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 전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축구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 감독이 전력강화위원들의 투표에서 최다표를 받았기 때문에 선임된 거라는 축구협회 측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1순위 감독 후보였다가 무산됐던 제시마시 감독의 경우와 홍 감독 논의의 경우가 전혀 달랐다는 건데요. 박주호 열사는 제시마시 감독 논의 때는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은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진 위원들의 투표에 대해 감독을 최종 결정하는 투표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고 심지어 복수 투표였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박주호 열사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감독 선출을 위한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박 전 위원은 또 제시마시 감독을 논의할 때는 서술로 기재된 구체적인 채점표를 축구협회 측에 제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체위원들은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홍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 3인 때는 점수표나 회의록, 채점 결과 등이 일절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축구협회 측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박주호 열사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발언을 잘했고 홍명보 낙하산 감독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등 예의 바르게 소신껏 행동한 점에 대해 칭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명보 낙하산 감독은 선배라는 놈이 박주호 열사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눈도 안 마주치는 추행을 보이고 있어 더욱 홍명보의 인간됨됨이를 알 수 있다. 추하다 추해, 부끄럽다 홍명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 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3선 연임을 승인해준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 골프를 친 의혹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위원은 체육단체의 협회장은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스포츠공정이 승인을 받은 직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장이던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정몽규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로 초대해 접대 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 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은 3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불러 골프를 접대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사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사선을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재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국민 여론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10월 22일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회장이 그 전에 입장 표명을 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1차 전력강화위원회의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행정적인 착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는 문제 없었지만 이임생 총괄이사가 맡았던 11차 전력강화위원회와 최종 감독 선임에 행정적인 오류를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결정 과정을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회에서 회의록을 듣고 봤다. 개인적으로는 10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11차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은 감독 사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는 경질이 된다. 내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홍명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홍명보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시행을 했고 6월에 네덜란드의 UN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H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의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UN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이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UN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